북한 병사가 남긴 일기에는 드론 공격을 유인하기 위해 한 명이 미끼로 나서야 한다는 전술이 담겨 있으며 이는 북한 군인들의 전장에서의 희생을 보여줍니다. 일기의 내용은 북한 병사의 강한 이념적 충성과 김정은에 대한 충성을 강조하며 자신을 희생하더라도 임무를 완수하겠다는 결의를 담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에 배치된 약 12,000명의 북한 군인은 초기에는 후방 지원 임무를 맡았으나 현재 전선에 투입되어 높은 사상자를 내고 있습니다. 이들 병사는 훈련과 장비가 부족한 상태로 전투에 나서며 포로로 잡히는 것을 거부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거나 동료에 의해 제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북한 병사의 전투일기와 메모는 김정은의 연설을 암기하고 체제에 대한 충성심을 나타내는 전형적인 북한 군인의 사고방식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북한 병사들의 희생을 기록하며 이들의 높은 사상률과 북한 정권의 세뇌된 군사문화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솔라나 블록체인에서 밈 암호화폐 트럼프를 출시했으며 이는 출시 직후 시가총액이 60억 달러를 초과했습니다. 트럼프는 트루소셜의 코인을 홍보하며 지지자들에게 트럼프 커뮤니티에 참여하라고 권장했으며 이 갑작스러운 발표는 암호화폐 업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Fight Fight Fight와 트럼프 그룹 계열사 CIC 디지털이 토큰 공급량의 80%를 보유하고 있어 이해 충돌 가능성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었습니다. 일부는 이 토큰이 암호화폐 공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았지만 다른 이들은 외국 영향력과 내부 이익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크라켄과 크립토닷컴 같은 주요 거래소는 빠르게 토큰을 상장했으며 에릭 트럼프는 이를 지구상에서 가장 인기 있는 디지털 밈이라고 선언했습니다. 우크라이나 특수부대는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에서 러시아군과 함께 싸우던 북한 병사를 생포하기 위한 고위험 작전을 수행했습니다. 그린이라는 호주 출명을 가진 대위가 이끄는 팀은 부상당한 북한 병사를 설득해 수류탄 위협에도 불구하고 항복하도록 만들었습니다. 팀은 철조망과 지뢰밭을 통과하며 병사를 대피시키는 과정에서 러시아군의 강력한 포격에 직면했습니다. 이후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2명의 북한 병사가 생포되었다고 발표했으며 한 병사는 훈련이라고 믿었다고 주장하며 우크라이나에 머물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이 병사들은 북한의 러시아 전쟁 개입을 입증하는 중요한 증거로 여겨지며 남한과 우크라이나 양국의 전략적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생포된 병사들의 미래는 불확실하지만 북한의 불법적 활동을 국제사회에 알리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보건 인사들이 장수과학 분야와 연관되며 노화 방지 연구에 대한 정보에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장수과학 지지자들은 약물 승인 절차 가속화, 연구자금 지원 확대, 노화를 치료 가능한 상태로 제정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브라이언 존슨과 캄브리안 바이오, 메투셀라 재단과 같은 단체들은 임상시험을 가속화하기 위한 대체 지표 개발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FDA는 아직 노화를 질병으로 분류하지 않았지만 과학자들은 메트포르민 같은 기존 약물을 재활용하여 건강 수명을 연장할 가능성을 연구하기를 권장합니다. NIH의 새로운 리더십 하에 치매와 같은 노화 관련 질환이 아닌 노화 생물학 연구에 더 많은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러한 변화는 장수과학이 주류로 진입하고 미국 보건 정책에 통합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멜라니아 트럼프 영부인이 자기 이름을 딴 코인을 출시했으며 이는 급격히 높은 시가총액을 기록했지만 투기성과 변동성으로 인해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 출시로 인해 암호화폐 업계는 신뢰 구축 노력을 훼손했다는 우려와 사기성 프로젝트와 유사하다는 비판에 직면했습니다. 특히 트럼프 코인의 80%가 트럼프 관련 단체가 소유하고 있으며 집단 소송을 금지하는 조건이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비평가들은 이 행보가 암호화폐 혁신을 방해하고 트럼프의 신뢰도를 떨어뜨린다고 주장하며 이를 암호화폐 시장 거품의 신호로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10만 9천 달러를 넘으며 정점을 찍는 가운데 일부 투자자들은 트럼프 가족의 밈코인 열풍을 과잉 투자 심리의 징후로 보고 있습니다. 한편 젊은 세대 사이에서는 전통 투자 대신 암호화폐를 통해 기회를 얻으려는 경향이 강화되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픈 AI, 소프트뱅크, 오라클이 참여하는 5천억 달러 규모의 인공지능 프로젝트 스타게이트를 발표했지만 일론 머스크는 자금 부족을 이유로 프로젝트의 실행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머스크는 소셜미디어 플랫폼을 통해 소프트뱅크가 충분한 자본을 확보하지 못했다고 비판하며 자신의 직설적인 온라인 발언 스타일을 유지할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의 자금 조달 계획은 아직 명확하지 않으며 소프트뱅크는 부채를 조달하고 추가 투자자를 유치할 계획이라고 전해졌습니다. 머스크와 오픈AI CEO 샘 올트만 간의 갈등은 머스크가 오픈AI를 고소하고 시장 마비를 초래하는 고르곤이라고 비난한 과거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발언은 트럼프 주도 프로젝트에 대한 머스크의 첫 번째 공개 비판으로 두 사람 간의 협력에 잠재적인 어려움을 예고합니다. 도지는 연방 지출을 2조 달러까지 절감한 것을 목표로 하며 백악관 근처에서 운영될 예정입니다. 오픈AI, 오라클, 소프트뱅크가 UAE 지원 투자사 MGX와 함께 스타게이트라는 이름의 프로젝트를 발표하며 향후 4년간 최대 5천억 달러를 미국 내 AI 인프라에 투자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 계획은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백악관에서 공개됐으며 AI가 미국 경제의 미래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는 기술 산업의 낙관적인 전망을 보여줍니다. 스타게이트의 첫 번째 데이터 센터는 텍사스에서 건설 중이며 오라클이 운영하고 오픈AI가 사용할 예정입니다. 재정적 세부 사항은 아직 명확하지 않지만 소프트뱅크가 주로 자금을 지원하고 추가적인 투자와 부채 조달을 계획 중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와 엔비디아는 기술 파트너로 지목되었으며 오픈AI는 마이크로소프트의 클라우드 서비스를 주로 사용하지만 다른 제공업체도 제한적으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AI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을 보여주며 기술업계는 데이터 센터, 칩 및 인프라에 향후 1조 달러를 투자할 것으로 예정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에서 태어난 비시민권자나 영주권자 부모의 자녀에게 출생 시민권을 부여하지 않겠다고 발표하며 행정명령을 서명했습니다. 대부분의 법률 전문가들은 헌법 수정 제14조가 출생 시민권을 보장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명령은 미국의 관할권에 속하는 자녀만 시민권을 부여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2025년 2월 19일 이후 출생자에게 적용됩니다. 이 명령에 대한 여러 법적 도전이 이미 시작되었으며 ACLU와 여러 주 법무장관들이 이를 위헌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의 미국 대왕기막 판결은 미국에서 태어난 자녀에게 시민권을 부여한다는 원칙을 명확히 했으나 불법 체류 이민자의 자녀에 대한 논의는 여전히 이견이 존재합니다. 미국의 엘리트 비즈니스 스쿨 졸업생들이 취업 시장에서 점점 더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의 2024년 MBA 졸업생 중 23%가 졸업 후 3개월이 지나도 여전히 일자리를 찾지 못했습니다. 와튼, 스탠포드, 켈로그 등 다른 상위 학교들도 비슷한 상황을 겪고 있으며 아마존, 구글, 컨설팅 회사들이 MBA 채용을 줄이고 있습니다. 학교들은 네트워킹 지도, AI 도구, 집중 취업 준비 클래스 등 새로운 지원책을 제공하고 있지만 졸업생들은 채용 시작일 연기, 계약직 일자리, 재정적 압박 등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비자 후원이 필요한 국제 학생들은 추가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고액 연봉 직종도 점점 더 확보하기 어려워졌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고용시장의 변화가 일시적인 현상이 아닌 장기적인 추세라고 보고 있습니다. 2024년 미국의 기준 주택 판매량은 406만 채로 1995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주택시장 부진의 주요 원인으로는 6에서 8%의 높은 모기지 금리와 사상 최고 수준의 주택 가격이 꼽히고 있습니다. 또한 재산세와 보험료를 포함한 주택 소유 비용 증가가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를 억제하고 있습니다. 특히 낮은 금리로 주택을 보유한 소유자들이 집을 팔지 않으면서 매물 부족 현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2024년 12월 기준 미국 전국 주택 평균 가격은 40만 4,400달러로 2023년 12월 대비 6% 상승했지만 판매는 여전히 부진한 상황입니다. 일부 구매자들은 높은 금리에도 불구하고 주택을 구매하며 향후 금리가 하락할 경우 재융자를 통해 부담을 줄일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모기지 금리의 향방에 따라 2025년 주택 판매가 소폭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주 백악관에서 오픈 AI CEO 샘 올트만을 만나면서 머스크와 올트만 간의 오랜 갈등이 새로운 국면을 맞았습니다. 올트만은 5천억 달러 규모의 AI 프로젝트 스타게이트를 발표하며 트럼프의 지지를 얻었고 이를 통해 AI 분야에서 큰 혁신을 일으킬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머스크는 올트만의 발표에 대해 비판적인 반응을 보였고 이를 통해 백악관과의 긴장감이 고조됐습니다. 머스크는 자신이 AI 분야에서의 리더로 자리매김하며 트럼프와의 관계를 강화하려고 했으나 올트만은 더 대담한 움직임으로 트럼프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트럼프는 두 사람의 갈등에 대해 신경 쓰지 않으며 각자와 계속 대화를 이어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트럼프와 머스크 간의 관계에 새로운 긴장감을 불러일으키며 향후 두 사람의 협력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첫 주부터 캠페인 공약을 빠르게 실행하며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그는 즉각적인 조치로 1월 6일 폭동 관련자들에게 사면을 내리고 세계보건기구 탈퇴, 마약 밀매범 외국 테러 조직으로 지정하는 등 행정을 추진했습니다. 트럼프는 공화당에 단합된 지배와 높은 지지율을 바탕으로 빠르게 개혁을 진행하려고 하며 첫 번째 주 동안 많은 행정명령을 서명했습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전쟁을 즉시 끝낼 수 없다는 한계를 드러내며 다른 정책들은 법적 도전과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의 과감한 정책들은 일부 공화당 의원들과 일반 대중에게는 불안감을 주기도 했습니다. 트럼프는 재임 중에도 갈등을 빚었던 머스크와의 관계를 이어가며 미국 우선의 무역 및 에너지 정책을 강화하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월 24일 로스앤젤레스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 피해 지역을 방문하고 캘리포니아 주지사 게빈 뉴섬과 짧은 만남을 가진 뒤 우리는 이를 해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는 연방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며 화재로 인해 피해가 심각한 팰리세이드와 엘타디나 지역을 언급했습니다. 그는 피마의 개혁 혹은 폐지를 언급하며 주 정부가 재난 대응에 더 많은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트럼프는 연방 지원을 주기 위한 조건으로 캘리포니아가 유권자 신분증 법을 시행하고 더 많은 물을 방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뉴섬은 트럼프의 정치적 논란에 대해 비판했지만 양측은 협력할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CIA는 코로나19 팬데믹의 기원이 우한 실험실에서 발생한 누출일 가능성이 높다고 결론지었으며 이는 FBI와 에너지부의 입장과 일치합니다. 이는 이전의 중립적 입장에서 변화한 것으로 연구와 자연 기원 모두 여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가 국제조사에 협조하지 않으면서 바이러스 기원을 둘러싼 논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바이러스의 동물 숙주가 발견되지 않았고 우한 바이러스 연구소의 생물 안전 문제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면서 실험실 유출 이론이 힘을 얻었습니다. 이 문제는 정치적으로도 민감한 사안으로 추가 조사와 중국의 책임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콜롬비아가 미국의 이민자 송환 비행기를 거부한 것에 대한 보복으로 콜롬비아 상품에 25%의 세금을 부과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콜롬비아의 파트로 대통령은 미국이 콜롬비아 이민자를 범죄자로 취급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며 군용 비행기의 착륙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트럼프는 해당 조치가 시작에 불과하며 비자 제재와 함께 정부 관계자들에 대한 여행 금지령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과 콜롬비아는 현재 세금을 피할 수 없는 협상을 진행 중입니다. 이번 사태는 트럼프 정부의 이민 정책과 무역 정책이 맞물려 있음을 보여줍니다. 중국 정부는 3년 전 암호화폐 거래에 대한 제재를 강화했지만 중개인들은 여전히 중국 내에서 대규모 거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들 중개인들은 자금을 암호화폐로 바꿔 해외 거래소로 보내는 방식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일부는 자금을 불법적으로 국경을 넘기거나 범죄 활동에 사용하기도 합니다. 또한 많은 중국인들이 VPN을 이용해 해외 암호화폐 거래소에 접속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자산을 해외로 이동시키거나 투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활동은 중국 정부의 금지 조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중국 내에서 암호화폐 수요는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를 금지하려는 노력을 강화하고 있지만 불법적인 거래를 완전히 막는 것이 매우 어려운 것으로 보입니다.